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로 이러한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How it operate, 어떻게 작동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앞에 개괄적으로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파트별로 10파트로 나눠서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듣게 되면은 익숙해지거든요, 단어가. 그렇게 되면은 이 PPP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시켜 나가느냐,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로 이제 어떻게 작동을 시켜 나가느냐, 오퍼레이트 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것이 오퍼레이트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종의 레버리지죠. 신용 창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은행이 BIS 기준을 맞추었을 때는 그 10배 이상의 그 레버리지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것은 그냥 은행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지금부터 한 16년 전, 또 그리고 12년 전, 그러니까 2006년 9월, 2010년 1월에 바젤 2, 바젤 3 협정에 의해서 바젤 3 협정에 의해서 이러한 요건을 BIS 10% 요건을 갖췄을 때는 항상 레버리지를 10배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정, 바젤 협정에 근거해 가지고 MTN의 매니지드 바이 앤 셀로서 트레이딩 플랫폼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고, 성공적인 거래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공적인 PPP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행 자체 내에 확립되어 있는 뱅크 크레딧, 그러니까 BIS 기준을 맞춘 뱅크 크레딧을 이제 액세스 해내는 거죠. 무엇으로 액세스 해내느냐? MTN 매니지드 바이 앤 셀로 액세스를 하는데, 거기에는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이러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이런 트레이더들이 그 은행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는 뭐 손가락에 한 5손가락으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트레이딩 뱅크가 있고,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 월스트리트나 이런 쪽 아니고, 그쪽은 이제 스탁 쪽이고, 미국에서 서류를 접수를 하되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오퍼레이션 시키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 미국 은행의 코레스펀딩 브랜치, 서유럽이나 스위스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코레스펀딩 브랜치에서 이 PPP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이러한 PPP 트레이닝을 할 때 가장 엄격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인베스터가 보낸 자금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컨트롤, 그리고 관리, 매니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비공개거든요. 클라이언트, 인베스터의 그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트레이딩 계약서가 이제 밖으로 안 나가는 절차상의 프로토콜에 아주 이제 신경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한 주간에 30% 정도의 목표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 PPP 프로그램이 출발할 때에 최대 허용치로 되어 있어서요, 명목상으로는.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정산을 해서 결제를 해주는데 이 4주를 하게 되죠. 그래 4번의 트렌치, 4번의 프라피트 수익을 받는 것을 금요일 날 이제 결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HSBC 트레이딩 플랫폼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들어간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아이디를 주는 거죠. 아이디를 줘가 여러분이 HSBC 뱅크 스크린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PPP에 들어가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여러분이 매주 금요일 날 트렌치가 몇 퍼센트 빠져나오느냐 이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세요. 그래 확인하게 되고 은행에서는 또 자동 시스템으로 퍼실리테이터나 매니저나 이렇게 이제 수고하는 분들 1%와 2% 나가게 하고 또 여러분이 이러한 인베스트를 할 때가 오기 과정까지 인터미디어트 있지 않습니까? 도와준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P 프로텍션 어그리먼트라 그러죠. 1레벨 커버 P 프로텍스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IFMA 이걸 작성해 내게 되면은 페이마스터가 자금을 나눠주는 페이마스터가 자동으로 이제 다 이거 여러분의 손을 안 거치고 그냥 은행 구자로 입금이 다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왕 이 뭐 SBLC를 받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한국의 계좌는 뭐 안 됩니다. 그 외국 계좌를 내야 됩니다. 하는 그 외국의 이제 자칭 프로바이더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페이크죠. 우리 한국에도 뭐 굳이 외국 계좌를 원한다 그러면은 뭐 JP 모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외국 은행 브랜치들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 은행의 신용도 좋기 때문에 뭐 우리은행이나 외환은행인데 어카운트가 있더라도 그 트렌치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가 없고 또 일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홍콩과 우리 한국 간에는 이중 가세 방지 조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HSBC에서 트레이딩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나가서 페이마스터가 이제 이 트렌치를 보내잖아요. 한국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 보낸다. 이럴 경우에 세금 관계는 이중 가세 방지 조약을 협정에 의해 가지고 홍콩에서 그 트레이딩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에 내게 되는 적정의 세금을 내게 되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SBLC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인바이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SBLC를 여러분의 은행에 뭐 원원들이 밀려받았다. 그걸 갖고 있으면요, 이제 이 트레이딩 뱅크의 트레이들이 다 정보를 지거든요. 왜냐하면 다 브리쉐를 통해 가지고 760이 들어오니까 정보를 다 지산 홀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인바이팅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이라든지 여러분의 퍼스널 캐릭터가 클린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 인바이트가 오게 돼요. 또 여러분이 두드릴 수가 있어요. 그 두드리는 방법은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뭐 한국의 어카운트로는 트레이딩을 하고 난 뒤에 트렌치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은 다 그게 맞지 않아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자칭 프로바이더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래 한국의 하나은행에는 당신이 PPP에서 나오는 프라피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홍콩에 어카운트 있어야 된다. 또 어떤 경우는 미국의 어카운트를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미국에 직접 가 서류를 접수하고 여러분이 미국에 컴퍼니에 있을 경우는 괜찮죠. 그러면 어카운트를 내려고 하려면 이런 퍼스널 어카운트 내는 게 아니거든요. 퍼스널 어카운트를 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제한되는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에. 그럼 어차피 컴퍼니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퍼니를 등록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 컴퍼니를 이제 오픈하는데 뭐 그 또 오픈을 열어주는 그 서비스 업체들 있잖아요. 그 보통 뭐 4,000불, $, 5,000불 들거든요. 들고 또 어카운트 여는데 또 디포짓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목적이 PPP를 하기 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러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이제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정확한 SBS나 정확한 캐시 펀드가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만약 뭐 지금의 여러분들이 뭐 SBS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나중에 PPP 들어갈 때는 한국 헌도 안 됩니다. 뭐 싱가포르나 미국이 내야 됩니다 하면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하는 그 자칭 프로바이더는 프로바이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그러면 작동을 하느냐? 이제 앞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은행이 멀티톱 노트 MTN을 이제 100억 불을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 발행을 할 때는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신용 자체로서 페이파인 MTN을 발행하거든요. 발행해서 일반적으로 50%내지 58%의 처음 발행한 프레스커트란 말입니다. 프레스커트를 은행에서 발행해가지고 이것을 50%나 58% 10년짜리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이미 그 은행과 이것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 코미트먼트 홀더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마스터 코미트먼트 홀더라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이미 일종의 커터,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 무역을 하다 보면은 수출업체가 어떤 커터를 가지지 않으면은 또 수입업체가 커터를 가지지 않으면 그 무역 거래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마스터 코미트먼트 홀더가 이미 A라는 은행에서 MTN이 발행되면 그 MTN을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에서 프레스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터 코미트먼트 홀더가 그 100억 불의 MTN을 인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컨드 마켓으로 갈 때 그것이 바로 시즌드 MTN이 되는 거죠. SBS도 마찬가지죠. SBS도 프레스커트가 나왔을 때는 바로 MT799는 못 갑니다. 푸디 어드바이스를 리시빙 뱅크에 보내가 리시빙 뱅크가 컨펌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MT799에 가고 765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번 세컨드 마켓으로 넘어가는 시즌드 같은 경우에는 MT799을 바로 보내고 또 MT799 없이도 MT765로 리시빙 뱅크에 보내가지고 베니피셔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커트와 시즌드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은행이 신용 창출해가 BIS 기존 10% 100%의 그 10배의 그 1000%죠. 10배의 레버리지를 갖고 나올 때는 이 MTN을 뭐 일반적인 회사나 이런 것에 사는 것이 아니고 마스터 코미트먼트 홀더가 그러니까 일종의 약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매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00억 불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것을 그대로 이제 매입한다. 그럼 은행은 예를 들어 가지고 58%의 마스터 코미트먼트 홀더에 줬을 경우에 58억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이 부채 계정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클로즈드 북이라고 비공개되는 은행의 그 캐시 그 자본으로 잡혀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MTN 10년짜리가 텀이 10이어면은 10이어 뒤에 쿠폰이 예를 들어 7%다, 7%다 그러면은 발행된 100억 불하고 7%뭐 70억 불, 170억 불만 10년 뒤에 지출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그래요. 그 클로즈북 사이 안에 그 신용 창출로 발행된 MTN이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워킹을 하게 됩니다. 오퍼레이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퍼레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이 인베스터가 되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디지털화로 다 되어 가지고 로이터나 블룸버그 스크린에 그 이제 뱅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설명해주는 그 스크린에서 계속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하나라도 가려가 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이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AML, Anti-Money Laundering, 요게 이제 과거에 패트리어트 법에서 2015년에 USA 프리덤 액트로, 그래 미국 자유법, 그러니까 테러 방지라든지 이런 게 관한 그 미국 자유법하고 AML, Anti-Money Laundering, 자금 세탁 방지법에만 저촉되는 자금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이제 모든 뭐 페더럴이라든지 서유럽의 중앙은행에 다 보호를 받아가면서 정상적인 여러분들의 이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한 달에 24%는 거의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거 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수익 효율이 많아지면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이제 효율도 받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딱 머리에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가 MTN을 이걸 돌려낼 한 주일에 3번을 돌고 경우는 한 주에 21%의 수익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통 내셔널 본드 같은 경우에는 2%, 3%. 근데 보통 이게 이제 트레이딩 플랫폼에서는 매니지드 MTN 바이앤셀을 하는 거니까 매주마다 거의 3만 돌려도 20일에 4회 돌리면 28%. 그래서 매주 30%를 이제 그 상한선으로 잡아놓고 이제 돌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좋은 또 계기가 생기게 되면 이런 같이 이제 마스터 코미트먼트 홀더가 매입하듯이 또 세컨드 마켓에서 대량으로 시즌드 MTN을 매입을 하고 이런 경우가 한 발생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게 한 주에 엄청나게 이제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PPP는 굉장히 안전하고 AML과 미국 프리덤 액트, 미국 자유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은 페더럴과 서유럽 중앙은행에서 다 보호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다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SBLC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자꾸 듣고 계시면 이러한 식으로 내 SBLC를 모니터링해가 수익화를 낼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장래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